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서울의 한강 다리 아래 선아는 젖은 신발을 끌며 걸었다. 그녀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가슴에는 더 무거운 무언가가 쌓여 있었다. 24살, 집도 가족도 직업도 잃은 지 벌써 반년, 레즈비언이라는 정체성을 숨기다 보니 친구들조차 멀어졌고 이제는 거리의 그림자처럼 살아가고 있었다. 오늘도 배가 고파서 한강변의 쓰레기통을 뒤지던 중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가 그녀를 멈추게 했다. 죄송합니다. 카드가 안 돼요. 현금이 없어요.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다. 선아는 고개를 들었다. 버스 정류장에서 검은 우산을 쓴 여자가 운전사와 다투고 있었다. 그 여자는 세련된 코트에 가죽 장갑을 끼고 있었지만 지갑을 열어보니 빈털털이었다. 한 번만 봐주세요. 다음 정거장에서 내릴게요.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운전사는 짜증스럽게 고개를 저었다. 요금 없으면 내리지 마세요. 규칙이에요. 선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 자신도 버스 요금을 내기 위해 아침에 모은 동전 2,000원을 쥐고 있었다. 그게 오늘의 식사였다. 그런데 왜 저 여자를 그냥 지나칠 수 없을까? 레즈비언으로서의 그녀는 늘 타인의 고통에 예민했다. 세상이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너무 잘 알았으니까. 선아는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 들고 다가갔다. 제가 낼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운전사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선아를 보았고 우산 속 여자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선아는 그녀의 눈을 마주쳤다. 깊고 맑은 눈동자, 비에 젖은 긴 머리카락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 선아의 심장이 처음으로 제대로 뛰는 듯 했다. 고마워요. 여자가 속삭였다. 버스가 출발하자 두 사람은 창가에 나란히 앉았다. 선아는 창밖으로 쏟아지는 비를 보며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스스로를 탓했다. 내 목이었는데. 여자는 자신을 선우라고 소개했다. 26살, 서울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했다. 오늘 급하게 나와서 지갑을 깜빡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선우의 미소는 부드러웠고 선아는 그 미소에 사로잡혔다. 버스가 한강을 건너는 동안 그들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다. 선아는 자신의 이야기를 숨겼다. 대신 서울에 비 오는 날이 얼마나 로맨틱한지 K드라마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선우는 웃었다. 맞아요. 비가 오면 마음이 더 솔직해지죠. 버스가 종로에 도착하자 선우는 선아의 손을 잡았다. 이거 갚아야죠. 내일 여기서 만나요? 커피라도 사줄게요. 선아는 고개를 저으려 했지만 선우의 눈빛에 못 이겨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선아는 한강변 벤치에서 비를 피하며 누웠다. 그냥 한 번뿐이야. 내일이면 다시 혼자지. 하지만 꿈속에서 선우의 미소가 떠올랐다. 다음 날 선아는 정류장에 나갔다. 선우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따뜻한 라떼 2잔을 들고 있었고 선아의 젖은 머리를 보며 우산을 씌워주었다. 비가 또 오네. 같이 걸을까요? 그들은 인사동 골목을 걸었다. 선우는 서울의 전통 찻집에 데려가 쌈지솥밥을 사주었다. 선아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했고 그 맛에 눈물이 고였다.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 선아가 물었다. 선우는 부드럽게 웃었다. 당신이 날 도와줬으니까. 그리고 당신 눈빛이 좋아요. 솔직하고 강해 보이거든요. 그날부터 그들의 만남은 이어졌다. 선우는 매일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렸고 선아는 그 시간을 위해 버텼다. 선우는 IT 회사에서 일한다고 했고 바쁜 일상 속에서 선아와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 그들은 남산타워로 가서 서울 야경을 보았고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며 웃었다. 선아는 선우에게 자신의 레즈비언 정체성을 털어놓았다. 나 여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가족을 잃었어요. 선우는 선아의 손을 꼭 잡았다. 그게 왜 문제예요? 나도 그래요.
그 고백에 선아의 세계가 밝아졌다. 선우도 레즈비언이었다. 그들은 키스하지 않았지만 손을 잡는 그 순간이 모든 것이었다. 하지만 선아의 삶은 여전히 어두웠다. 밤이 되면 그녀는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몸을 씻고 공원에서 잠들었다. 선우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이 행복이 깨지면 어쩌지 선아는 두려웠다. 한편 선우의 집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다. 그녀는 평범한 직장인이 아니었다. 선우는 한국 최고의 테크 기업 한올그룹의 상속자였다. 억만장자,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여자. 하지만 그녀는 그 사실을 숨겼다. 선아처럼 순수한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 돈 때문에가 아니라. 어느 날 선우는 선아를 자신의 작은 스튜디오로 초대했다. 실제로는 펜트하우스였다. 선아는 문을 열고 들어서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게 내 집이야. 선우는 어색하게 웃었다. 작게 사는 편이야. 그날 밤 그들은 소파에 앉아 한글로 된 로맨스 소설을 읽었다. 선우의 어깨에 기대는 선아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하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이 그녀의 불안감을 키웠다. 시간이 흘러 가을이 깊어지자 선아와 선우의 관계는 더 깊어졌다. 그들은 매주 토요일 북촌 한옥마을을 산책하며 조선시대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선우는 선아에게 김치찌개를 끓여주었고 선아는 그 맛에 어린 시절 어머니를 떠올렸다. 엄마가 이렇게 해주셨어. 하지만 이제는 선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선우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이제 내가 있어? 혼자 아니야. 선아의 과거는 점점 드러났다. 그녀는 대구에서 자랐고 고등학교 때부터 자신의 성적 지향을 깨달았다. 대학에 들어가 서울로 상경했지만 가족의 반대에 부딪혔다. 아버지는 이 집에서 그런 애는 못 살아라고 소리쳤고 어머니는 울며 문을 잠갔다. 선아는 짐을 싸고 나왔다. 직장은 레즈비언 커뮤니티 모임에서 알게 된 곳이었지만 소문이 퍼지자 해고당했다. 이제 그녀는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버티고 있었지만 클라이언트가 거의 없었다. 선우는 그런 선아를 보며 가슴이 아팠다. 그녀 자신도 비슷한 고통을 겪었다. 한올그룹의 딸로서 결혼 압박이 끊임없었다. 아버지는 나한테 후계자라고 하시지만 내가 여자를 사랑한다는 걸 알면 선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공유하며 더 가까워졌다. 한강공원에서 피크닉을 할 때 선우는 선아에게 목걸이를 선물했다. 은색 펜던트에 새겨진 영원이라는 한자. 이게 우리 약속이야. 하지만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선우의 비서, 지은이 그녀의 일상에 개입했다. 회장님, 그 여자분은 누구예요? 요즘 자주 보이던데 지은은 선우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40대 여성으로 그룹의 비밀을 지키는 수호자였다. 선우는 그냥 친구야 라고 대답했지만 지은의 눈빛은 차가웠다. 주의하세요. 그룹 이미지가 걸려 있어요. 선아 쪽에서도 문제가 생겼다. 그녀는 선우의 도움으로 작은 작업실을 얻었고 디자인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옛 친구 하나가 우연히 그녀를 보고 소문을 냈다. 선아가 부자 여자랑 붙어 다니던데. 돈 뜯어먹으려고. SNS에 퍼진 그 소문은 선아의 클라이언트를 쫓아냈다. 선아는 울며 선우에게 전화했다. 미안해. 내가 내 인생의 짐이 돼. 선우는 달려와 선아를 안았다. 아니야. 우리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그날 그들은 명동의 네온사인 아래서 키스를 했다. 부드럽고 떨리는 입맞춤. 서울의 번잡함 속에서 그들의 사랑은 조용한 꽃처럼 피어났다. 하지만 선우의 아버지 한올그룹 회장 한준호가 그 광경을 목격했다. 그는 차 안에서 이를 갈았다. 저런 게 우리 집안에? 겨울이 다가오자 선아는 선우의 집에서 지내기 시작했다. 펜트하우스의 따뜻함이 그녀를 녹였다. 그들은 함께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며 웃었다.
선우는 선아에게 결혼하자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그것은 장난이 아니었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 커플의 결혼은 꿈같은 이야기였다. 선아는 눈물을 흘렸다. 우리가 정말 가능할까? 한편 한준호는 지은에게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선아의 과거가 드러났다. 무직, 무가족, 레즈비언. 저 여자는 스캔들 그 자체야. 의 회장은 선우를 불렀다. 그만둬. 내가 후계자라면 집안 명예를 지켜야 해. 선우는 반항했다. 사랑이에요, 아버지. 돈이 아니에요. 회장은 차갑게 웃었다. 사랑. 그건 약한 자들의 변명일 뿐이야. 선아는 그 갈등을 모른 채 선우와의 미래를 꿈꿨다. 그녀는 디자인 포트폴리오를 만들며 한국 전통 문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한지 램프, 한복 패턴의 그래픽. 선우는 그 작품을 보며 감탄했다. 넌 천재야, 선아. 우 그들의 밤은 대화로 가득 찼다. 케이팝을 들으며 춤추고 사극 드라마를 보며 역사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나 운명의 장난이 시작되었다. 지은이 선아의 작업실에 찾아왔다. 선우 씨에게 가까이 오지 마세요. 당신 같은 사람이 그녀를 망칠 거예요. 선아는 충격에 얼어붙었다. 무슨, 지은은 사진을 던졌다. 선아의 과거 모임 사진, 레즈비언 커뮤니티의 흔적. 이게 당신의 진짜 모습이죠? 돈만 노리는 거 아냐? 선아는 그날 선우의 집을 나왔다. 비가 다시 내리는 밤, 그녀는 한강으로 달려갔다. 내가 잘못했어. 선우를 더럽혔어. 그녀의 눈물이 비에 섞였다. 선우는 선아의 부재를 깨닫고 미칠 듯이 찾았다. 전화는 꺼져 있었고 작업실은 텅 비어 있었다. 선아. 어디야? 그녀는 서울 거리를 헤매며 울부짖었다. 마침내 한강변에서 선아를 찾았다. 젖은 몸으로 웅크린 선아를 안자 선우의 가슴이 찢어졌다. 왜 나갔어? 무슨 일이야? 선아는 지은의 말을 털어놓았다. 내 사람들. 나 같은 애를 싫어해. 난 집 없는 레즈비언일 뿐이야. 내 인생에 어울리지 않아. 선우는 분노로 떨었다. 그건 거짓말이야. 지은이 한 거지? 아버지 지시로 그녀는 모든 것을 고백했다. 자신의 정체성, 억만장자 집안, 숨겨온 비밀. 선아는 충격에 눈을 깜박였다. 너, 그 버스 요금, 내가 왜 현금이 없었어? 억만장자인데? 선우는 울었다. 그날 그냥 도망치고 싶었어. 집안 압박에서. 그리고 너를 만났지? 내가 날 구해줬어, 선아.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선아는 선우를 끌어안았다. 나도. 너 때문에 살아. 그날 밤 그들은 한강 호텔에서 비를 피해 지냈다.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사랑을 속삭였다. 함께 싸우자. 하지만 회장의 반격은 거셌다. 다음 날 한울그룹은 선아의 디자인 스튜디오에 계약을 제안했다. 거액의 프로젝트. 선아는 기뻤지만 선우는 의심했다. 이건 함정일 거야. 맞았다. 계약서에는 선우와의 관계 단절 조항이 숨겨져 있었다. 선아가 서명하자 지은이 웃었다. 이제 끝났어요. 선아는 배신감을 느꼈다. 돈 때문에. 그녀는 서명을 찍고 나왔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룹의 변호사들이 그녀를 고소했다. 계약 위반. 선아는 법정으로 끌려갔다. 뉴스가 터졌다. 한울그룹 상속녀의 스캔들, 무직 여성과의 불륜, 한국 사회는 들끓었다. 보수적인 언론은 레즈비언 관계를 비정상으로 몰아갔다. 선아의 사진이 퍼졌고 그녀는 다시 거리로 내몰렸다. 선우는 아버지와 대면했다. 왜 이렇게까지 해? 그녀는 내 사랑이야. 회장은 차갑게 말했다. 사랑. 그룹을 망치면 그게 사랑이냐? 내 어머니도 내 나이 때
집안 때문에 포기했어. 나처럼 선우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비밀을 알았다. 그녀도 레즈비언이었고 결혼을 강요받아 자살했다. 아버지. 당신도 알았어. 회장은 고개를 숙였다. 그래서 너를 지키려 한 거야? 선우는 충격에 무너졌다. 그녀는 선아를 찾아 나섰다. 이번에는 인사동의 작은 찻집에서 만났다. 선아는 차를 마시며 창밖을 보고 있었다. 선우야. 내 집안이 무너질 거야. 선우는 무릎 꿇었다. 아니. 내가 무너질 거야. 너 없이 그들은 울며 안겼다. 하지만 세상의 시선은 무거웠다. 겨울 축제 시즌, 서울은 눈으로 뒤덮였다. 그들은 남산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갔다. 눈 덮인 서울을 보며 선아가 말했다. 우리의 사랑은 이 눈처럼 순수해. 녹지 않을 거야. 선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선우는 아버지의 최후 통첩을 받았다. 그만두지 않으면 상속권 박탈이야. 선아는 홀로 버텼다. 그녀는 옛 커뮤니티에 도움을 청했다. 레즈비언 단체 무지개 빛깔이 그녀를 숨겨주었다. 작은 쉼터에서 선아는 다른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비슷한 아픔, 비슷한 사랑. 너도 이겨낼 수 있어. 언니들의 말에 선아는 힘을 얻었다. 그녀는 온라인으로 디자인을 팔기 시작했다. 한국 전통과 현대를 섞은 작품이 인기를 끌었다. 선우는 그룹을 떠날 결심을 했다. 돈보다 너야의 그녀는 작은 아파트를 구하고 IT 프리랜서로 전환했다. 하지만 회장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선우의 어머니 유서를 공개했다. 선우야, 집안을 지켜. 사랑은 포기해. 선우는 무너졌다. 그녀는 선아에게 연락을 끊었다. 미안해. 이게 최선이야. 선아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다시 한강으로 갔다. 눈보라 속에서 선우유라고 중얼거렸다. 봄이 왔지만 선아의 마음은 여전히 겨울이었다. 그녀는 쉼터를 나와 작은 원룸을 얻었다. 디자인 일이 조금씩 들어오면서 생계는 안정되었다. 하지만 선우의 부재가 그녀를 갉아먹었다. SNS를 보니 선우는 그룹 행사에 나서고 있었다. 미소 짓는 사진 뒤에 숨겨진 고통이 보였다. 왜 오나버렸어? 선아는 매일 물었다. 한편 선우는 지옥을 살았다. 상속권을 포기한 그녀는 그룹에서 쫓겨났고 아버지와의 관계는 끊어졌다. 내가 선택한 길이야. 회장의 마지막 말이었다. 선우는 강남을 떠나 홍대 쪽으로 이사했다. 거리 예술가들 사이에서 그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밤마다 선아의 얼굴이 떠올랐다. 내가 배신자야. 사랑을 포기한. 운명은 그들을 다시 엮었다. 서울국제영화제에서 선아의 디자인 작품이 영화 포스터로 채택되었고 선우는 옛 동료를 통해 초대받았다. 레드카펫 위에서 그들은 마주쳤다. 선아의 드레스에 새겨진 한글 문양이 빛났다. 선우는 다리가 후들거렸다. 선아의 그녀가 속삭였다. 영화 상영 후 파티에서 그들은 구석으로 피했다. 왜 연락 안 했어? 선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선우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어머니의 비밀, 아버지의 압박, 자신의 약함. 미안해. 너를 지키려 했어? 하지만 실패했어. 선아는 선우의 뺨을 어루만졌다. 나도 미안. 내 고통을 몰랐어. 그날 그들은 다시 손을 잡았다. 하지만 세상은 용서하지 않았다. 언론이 그 만남을 포착했다. 상속녀의 복귀, 레즈비언 스캔들 재점화, 집 앞에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선아는 숨자라고 했지만 선우는 고개를 저었다. 이번엔 도망 안 쳐, 맞서자. 그들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우리의 사랑은 범죄가 아닙니다. 한국 사회가 변해야 해요. SNS에서 무지개 깃발이 피어났다.
젊은 세대가 지지했다. 사랑은 사랑이야 해시태그가 트렌드됐다. 하지만 보수단체가 반발했다. 전통 파괴, 시위가 벌어졌다. 선아와 선우는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선아는 디자인을 통해 메시지를 전했다. 사랑의 문양 시리즈, 한국 전통꽃의 무지개 색을 입힌 작품. 선우는 팟캐스트를 시작했다. 레즈비언으로 사는 삼지라는 주제로 익명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었다. 그러나 반역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지은이 다시 나타났다. 회장님께서 후회하세요? 돌아오시면 선아 씨도 용서할게요. 선우는 웃었다. 늦었어. 난 이미 자유야. 하지만 지은의 말은 독이었다. 그녀는 선아의 과거를 왜곡해 유포했다. 돈으로 유혹한 사기꾼 선아의 클라이언트가 떠났다. 선아는 무너졌다. 내 인생을 망쳤어. 선우는 안아주었다. 아니. 내가 날 살렸어. 그들은 제주도로 피신했다. 푸른 바다 앞에서 하이킹을 하며 마음을 달랬다. 제주 도라르방처럼 그들의 사랑은 굳건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자 선우가 말했다. 서울로 돌아온 그들은 변화를 느꼈다. 지지자들이 모였다. 서울 프라이드 행사에서 선아와 선우는 스피커로 나섰다. 우리는 한국의 딸들입니다. 사랑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어요. 관중의 박수가 터졌다. 하지만 무대 뒤 선우의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선우야. 돌아와.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 어머니처럼 잃고 싶지 않아. 선우는 아버지를 안았다. 저도. 하지만 조건 없이요. 선아와 함께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잘못했어. 여름 더위가 서울을 휘감았을 때 변화의 물결이 일었다. 한울그룹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사랑의 형태는 자유로워야 합니다. 회장의 변화는 어머니의 유서를 통해 왔다. 그는 딸의 고통을 이해하게 된 것이다. 선우는 그룹에 복귀했지만 이번엔 조건이었다. LGBTQ+ 지원 펀드 설립. 그녀는 선아와 함께 그 프로젝트를 이끌었다. 선아의 디자인 스튜디오는 성장했다. 한울 무지개 컬렉션이 출시되자 전 세계에서 주문이 쏟아졌다. 한국 한지와 현대 패턴이 어우러진 가방, 램프. 이건 우리의 이야기야. 선아가 말했다. 선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내 재능이 세상을 바꾸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옛적 보수 의원 하나가 나섰다. 이런 스캔들이 국가 이미지를 해칩니다. 그는 법안을 발의했다. 동성애 금지 교육. 프라이드 행사가 위협받았다. 선아와 선우는 캠페인을 벌였다. 거리로 나서서 피켓을 들었다. 사랑은 죄가 아니다. 서울 거리가 무지개로 물들었다. 개인적인 갈등도 있었다. 선아의 가족이 연락했다. 아버지의 편지, 집으로 오라. 용서할게. 하지만 어머니의 부고가 함께였다. 선아는 대구로 내려갔다. 장례식장에서 아버지는 울었다. 미안하다. 딸아. 내가 무지했어. 선아는 용서했다. 엄마는 이제 자유로우실 거야. 그녀는 레즈비언임을 고백했고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행복이 중요해. 선우는 그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 대구의 한옥마을에서 그들은 어머니의 묘를 찾았다. 이제 우리도 강해졌어. 바람이 불어왔다. 그들의 사랑은 가족의 축복을 받았다. 가을, 그들은 여행을 떠났다. 부산 바다로. 해운대에서 일몰을 보며 선우가 반지를 꺼냈다. 결혼하자. 법이 없어도 우리 방식으로. 선아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의식, 친구들과 무지개 깃발 아래서. 한국의 바다가 증인이었다. 하지만 고조는 다시 왔다. 지은의 배신. 그녀는 그룹의 기밀을 팔아넘겼다.
선우를 무너뜨리기 위해 스캔들이 터지자 주가가 폭락했다. 회장은 쓰러졌고 선우는 위기에 처했다. 내 탓이야, 선아가 말했다. 선우는 웃었다. 아니, 이게 우리의 시험이야. 그들은 지은을 추적했다. 그녀는 제주에 숨었다. 대면에서 지은은 울었다. 회장님은 위해. 하지만 이제 후회해. 선우는 용서했다. 너도 자유로워져. 지은의 증언으로 스캔들은 해결되었다. 겨울이 다시 오자 서울은 눈꽃으로 장식되었다. 선아와 선우는 한강에서 스케이트를 탔다. 미끄러지는 발걸음처럼 그들의 삶은 불안정했지만 서로를 잡고 있었다. 새해가 밝아오면서 그들의 삶은 안정을 찾았다. 한울그룹은 회복되었고 선우는 CEO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권력을 쥐기보단 사회 변화를 선택했다. 무지개 재단 설립, LGBTQ+ 청소년 쉼터를 열었다. 선아는 그곳의 아트 디렉터가 되었다. 여기서 나처럼 아이들을 구할 수 있어? 선아의 디자인은 국제상을 받았다. 서울 디자인 위크에서 그녀의 작품은 한국의 사랑도로 불렸다. 수상 소감에서 선아는 말했다. 이 상은 선우와의 사랑 덕분입니다. 한국 사회가 우리를 받아들여줘서 감사해요. 관중이 일어나 박수쳤다. 가족 모임도 시작되었다. 선우의 아버지는 선아를 딸로 불렀다. 함께 송년회를 할 때 김치전과 떡국을 먹으며 웃었다. 이제 진짜 가족이야. 선아의 아버지도 왔다. 대구 사투리가 섞인 대화가 방을 채웠다. 하지만 마지막 시련이 왔다. 선우의 건강 문제.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 이상. 병원에서 그녀는 선아에게 말했다. 만약 내가 너 혼자 두지 마. 선아는 울었다. 바보. 함께 늙을 거야. 치료 과정에서 선우는 회상했다. 그 버스에서의 만남, 비 오는 날의 키스. 너 때문에 살아. 치료가 성공하자 그들은 여행을 떠났다. 강원도 산골로. 전통 온천에서 몸과 마음을 씻었다. 이게 우리의 결혼 여행이야. 선우가 속삭였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 아래 그들은 영원함을 약속했다. 서울로 돌아온 그들은 책을 썼다. 비오는 버스에서 피어난 사랑. 자전적 에세이, 한국 레즈비언의 삶을 그린 책,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인터뷰에서 선우는 말했다. 집 없는 소녀가 억만장자를 구했어요. 아니, 서로를 구했죠. 사회는 변했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고 프라이드가 국가 행사로 격상되었다. 젊은이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따라했다. 선아 선우 커플처럼. 시간이 흘러 5년 후 선아와 선우는 여전히 함께였다. 그들의 집은 한강변 아파트, 창가에 디자인 스튜디오가 있었다.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서울을 내려다보았다. 이 모든 게 꿈 같아. 선아가 말했다. 선우는 미소 지었다. 현실이야. 내 덕분에. 재단은 성장했다. 전국에 쉼터가 생겼고 교육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선아의 작품은 박물관에 전시되었다. 사랑의 한글 시리즈, 각 글자에 새겨진 무지개 이야기. 선우는 정치에 나섰다. 다양성 법안들 추진하며 국회에서 연설했다. 한국은 사랑의 나라여야 합니다. 가족은 더 커졌다. 선아의 동생이 결혼했고 선우의 조카들이 놀러왔다. 아이들은 무지개 깃발을 흔들며 웃었다. 고모들 사랑해. 크리스마스에는 모두 모여 떡국을 먹었다. 눈 내리는 창밖을 보며 그들은 감사했다. 어느 비 오는 날 그들은 다시 그 버스 정류장에 갔다. 여기서 시작됐지. 선우가 말했다. 선아는 손을 잡았다. 그리고 영원히 이어질 거야. 비가 그치고 무지개가 떴다. 서울의 하늘 아래 그들의 사랑은 한국의 일부가 되었다. 인생은 완벽하지 않았다. 여전한 편견, 작은 갈등.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믿었다. 집 없는 소녀와 억만장자, 이제는 평범한 연인.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감정의 파도처럼 로맨틱하고 드라마틱하게.